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시장이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그래도 몇몇 코인들은 조금은 고비를 넘긴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잠깐 넘겼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안 되겠죠. 그 위로 더 향할 수 있을지, 우리가 조금 짚어볼 수 있는 상승 동력들은 있는 건지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던 탓에 다우 지수는 내림세 보였죠. 다우존스 지수 0.83% 하락했고요. 하지만 기술주들 그리고 AI 진영이 선방하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시선은 매그니피센트 7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2%, 그리고 애플과 엔비디아가 1% 넘는 상승세 그려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는 아직까지도 견고함 그리고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연출하고 있는지 또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이더리움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XRP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에 오늘 달러 지수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잠시 잘못됐네요. 첫 번째 내용은 달러 지수라는 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뉴욕 외환 시장에서 달러 약세가 조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전날보다 1.3%가량 밀리면서 장중에 95.46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2022년 4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외환 시장 공동 개입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엔화는 강세를 그리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세가 수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도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더욱더 조금은 속도가 붙은 모양새입니다. 달러가 힘을 쓰지 못한다면 이 대체 자산으로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옮겨가곤 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계속해서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비트코인도 예부터 달러와 조금은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이 비트코인이 금의 랠리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달러 지수의 추이를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금의 랠리가 멈추는지까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조금 점쳐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내용 만나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같이 넘어가 보시죠. 자, XRP 1.8달러 부근에서 그래도 지지를 받고 조금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XRP의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조금 더 희망적인 포인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XRP의 네트워크 속도가 40% 넘게 급증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속도의 급증은 XRP의 토큰이 네트워크 상에서 이동하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트레이더나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조금은 늘고 블록체인상의 결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특히 XRP의 총 공급량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활동량만 증가했다는 게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신규 공급 없이 해당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와 회전율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은 통상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더욱더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상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 XRP 안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1.8달러의 지지를 받고 또 올라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2달러를 탈환할 수 있을지까지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다수의 코인들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0.9% 상승하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88,000달러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89,000달러대까지 올라온 모습이죠. 하루빨리 앞자리를 9로 다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넘게 오르면서 3,000달러 위로 지금 올라와 있죠. 확실히 메이저 코인 가운데서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들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XRP는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42% 상승하면서 1.91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솔라나도 1.93% 거의 2% 가깝게 오르면서 현재는 12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밈코인 단에서 도지코인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 밑에 단에서는 페페가 어제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짙은 녹색을 띠면서 조금 질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반대로 오늘은 하락하는 흐름 보인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시장 분위기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은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지금 나타나는 반등세가 우리가 이번 주에 앞둔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어질까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드림 이제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이야기는 이제 그 미국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셧다운이 예전에도 한번 발생이 됐고 이번에도 발생이 됐는데 이번 셧다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이런 글로벌 자금에 대한 흐름이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이 셧다운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크립토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상승폭을 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치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드린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 반등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번 주 초부터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게 바로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었죠. 이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전문가님이 여기에 조금 초점을 두고 오늘은 공부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과연 어떤 얘기 들려주실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왜 이 셧다운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전문가님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일단 제가 처음 페이지 가서 이제 셧다운이 왜 이슈인가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발생이 됐던 셧다운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그런 해프닝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봤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달라요. 제가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이 셧다운이 어떤 건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셧다운은 이제 연방은행에서 이제 그런 그 예산 합의안이 실패해서요. 결국에는 행정정부가 멈추는 거를 셧다운이라 부르는 부분인데 네. 이 셧다운이 이제 왜 중요해지냐면 제가 다음 페이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금 현재 미국의 실태가요. 지금 이제 부채 정정과 국채 과다 그리고 재정 신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 정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은행 기준 38조 달러 정도가 지금 부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엄청난 돈이죠. 사실은. 그쵸. 네, 굉장합니다. 3경 정도가 되는 돈인데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적으로는 달러를 이제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달러를 찍어내다 보니까 점점 이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글로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 합의도 못 보는 그런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사실 작년 때부터 계속 저는 이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이라든지
그리고 은이라든지 정말 우리 앵커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셧다운은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고 이제 금융 시스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달러의 공급이 계속해서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확실히 그 가치가 조금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제 네일의 코인에서도 달러와 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좀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셧다운이라든지 뭐 영어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나와는 거리가 먼 그런 거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흘러가는 곳은 내가 투자가 들어가야지만 이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이라서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이 경제, 이 글로벌 경제를 보면은 한결같이 이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 셧다운 그리고 미국 부채 이런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약간 닮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2008년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건 사건입니다. 제가 네. 저번 주인가 기억이 안 나서 좀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안 네, 난다 네, 하셨던. 맞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빅쇼트라는 영화에서 이 마이클 버리 이분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제 부동산 공매도를 치면서 굉장히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네. 사실 그때 또 이제 기회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한테는 이게 굉장히 파급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투자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이 됐을 때 사실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사태 셧다운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네. 우리가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단순 정치 싸움이 아니고 금융 시스템 문제구나. 자금이 움직이겠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셧다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미국 정부만의 일 아니냐. 우리는 조금 두 손 놓고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만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온 걸 보면 이게 또 나한테 아예 해당되지 않는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것도 깨달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미국 안에서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달 말에 셧다운이 되느냐 마느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도 결과가 꼭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달러와 또 셧다운, 이 연관성과 관련해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같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의 또 어떤 파급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 미국 국채,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어떤 거냐면 달러 인덱스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어저께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이 달러의 가치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급등락폭이 심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가 떨어지면 사실 수출하는 부분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좀 이제 이제 다른 이제 동맹국들이 좀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달러가 사실 이렇게 셧다운이 일어나고 안전 자산들이 흔들려 버리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금의 이동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뭔가에 대한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금이 이동됐을 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안전자산인 금이죠. 네. 금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우리 강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 역시도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금이에요. 나라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유한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움직일 건데 제가 여기서 핵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은요 5,000불이 넘었습니다. 네. 참고로 아마 최정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는 과연 이게 얼마큼 올라갈까?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를 줄이려면 투자는 해야 되지만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시장에서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이 납니다.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쉽게 설명드리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내가 조금씩 리스크를 관리하게 되는 부분이고 조정이 된 것들은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겠다 그런 심리가 발동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오. 때문에 금보다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 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코인 시장 재미없다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점점 재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방실방실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금이 계속해서 조금 질주를 하고 있죠. 은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금은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우리를 놓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무언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한다. 그러면 조금 불안해지기도 하죠.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조정이 나와도 참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비중을 축소하면서 생기는 자금들이 또 다른 어디론가는 흘러가기 마련이겠죠. 그 다음 대안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으시니까요. 금이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우리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금이 결국에는 이동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전문가님의 결론은 이동하는 자금들 비트코인 쪽으로 또 코인 시장으로 귀결될 거다. 이게 포인트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금과 비트코인이 예전에 커플링을 갖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디커플링인데 저는 이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이 돼야지만 결국에는 이 크립토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왜 그게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은 지금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정치적인 부분,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내일의 코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쟁 이게 단순 그런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정치적인 이제 앞으로의 선거에 대한 그런 공략적인 부분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비트코인이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연관성 정치적인 색깔이 만약에 이제 없어진다라면 아마 금과 비트코인은 디커플링이 이루면서 금만큼이나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변동성이겠죠. 얼마나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조금 휘청일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의 관점으로 조금 정리를 핵심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벤트들을 조금 앞두고 있기는 해요. 리스크라고도 좀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응을 하고 또 이게 지나가고 나서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뭐 뒤에 실시간 차트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뭐 우리 앵커님께서도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한 가지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조건 올라야지만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변동성, 시장의 변동성이 결국에는 돈을 벌게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오.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벌게 되면 또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역배팅이라 말이 나오는 거고 역배가 네. 나오는 거고 정배팅이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쉽게 말하면 지금은 비트코인이 거의 이제 1,000불 정도 이제 1% 정도밖에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 거래량 역시도 이런 알트코인, 메이저 코인에게 뺏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비트코인 핵심이 되면서 많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이 변동성으로 우리가 잘 대응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 그리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면서 좀 재미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벤트와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다 도사리고 있기는 하지만 꼭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게 안 좋다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죠.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 변동성을 활용하면서 그 안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들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변동의 폭이 적은 옆으로 눕기만 하는 횡보보다는 앞으로 변동이 조금 더 폭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럴 때는 또 전략을 잘
잘 세워야 확실히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전문가님의 실시간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어떤 건지 만나봤으니까요. 이제는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같이 한번 차트로 볼까요? 네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비트코인 자체가 박스권을 좀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때 와이코프 축적 패턴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네. 역시도 이 87K 선에서 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여기서 이제 좀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제가 뭐 다음 방송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다우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찰스 다우가 만든 이론인데 와이코프 축적 패턴은 이제 누가 사고 있냐, 누구냐 이 사고 있는 게 이런 개념이고요. 네. 다우 이론 같은 경우는 추세가 어디로 갈 것이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내용 한치 다른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비트코인이 이제 다우 이론상 상승 추세로 넘어가려면 제가 슈퍼 트렌드라는 지표를 하나 쓰겠습니다. 오. 슈퍼 트렌드 같은 경우는 ATR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추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보이시겠지만 빨간 색깔로 표시되면 아직까지 하락장이다 이런 느낌을 보시는 거고 이게 어디로 돌파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표시해놨던 97K 부분에서 지금 하락장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다우 이론상 97K 돌파가 나와야지 상승장 전환이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97K를 돌파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할 거다. 오. 여기 돌파해버리면 아마 우리 슈퍼 트렌드 지표도 초록 색깔로 아마 바뀔 거고요. 아마 그 시기는 저는 이제 셧다운이 일어나든 안 나든 2월 달에는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강세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100K 이상까지 돌파를 하다가 여기서는 사실 뭐 전문가니까 뭔 미래까지 볼 수 있냐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건 일단 100K까지는 터치를 할 거고 그 이유는 또 어떤 정치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런 호재가 있을까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건데 일단 2월 달에 올라가는 이제 이런 명분은요. 금리 인하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셧다운이 만약에 발생됐다 치고 심화가 된다라면은 저는 달러 강세로 인한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하락이 나올 거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행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97K를 돌파해서 100K까지 갈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더리움입니다. 참 이더리움 이 친구 최근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좀 웃긴 게 비트코인과 똑같은 차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비트코인이 출발하면 똑같이 출발을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건 제가 원화로 표시를 좀 했습니다. 앞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이제 그 달러로 달러로 돼 했고요. 있었죠. 그래서 좀 금액이 좀 다른 거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이제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500만 원이죠. 네. 네, 500만 원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 자체가 지금 생각보다 다른 이제 알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말까. 저는 이 부분에서 아마 비트코인과 디커플링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들고 계신 홀더님들은 이 선 지금 여기 이제 490만이죠. 490, 한 500만 원 정도 선을 돌파하는지를 보고 봐야 된다. 또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제 업스러스트라고 해서 진짜 돌파가 아니고 이제 휩싸라고 해서 한번 올리는 척하고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500만 원 선 돌파를 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도 솔라나고요. 솔라나도 제가 원화로 표시를 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의 이제 단기 바닥거리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그 쌍바닥 오호. 패턴이 만들어졌고요. 네. 역시 우리 공포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만큼 모두게 이제 슈퍼 트렌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락장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시간상 제가 리플 이런 것도 다 제 정보방 들어오시면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히든 정보를 보는 종목입니다. 이제 이 종목 역시도 제가 네일리 코인에서 말씀드린 코인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들 같이 한번 짚어봤고요. 히든 코인은 시간상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